요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 다 끝났고 빨리 다음 걸 얼른 넘겨볼게요. 사실은 이번 저널에서 이게 중요해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너무 히스톨로지 이런 거여가지고 그냥 간단히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뭐 디스커션 또 할 게 있으면 뭐 앞에 거든 뒤에 거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선택을 한 논문은 뭐냐면 익세시브 TPA랑 TPLO에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요거는 왜 선택했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논문의 이제 에디터에 해당되는 존슨 교수님이 매달 하나씩 뭔가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 논문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본 겁니다. 논문이 뭔지 좀 보겠는데, 자, 일단은 그 논문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전십자인대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럽처라고 표현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이걸 엄밀히 따지면 학교에서 디지즈라고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럽처랑 이제 생기는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뭔가 강한 힘이 한 번에 로딩이 걸려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즈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게 조직학적으로 보면 컨드로 메타플레지아가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메커니컬 프로퍼티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는 거고, 어쨌건 이게 왜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에서 알려진 바들이 있고, 그 중에 단골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익세시브 TPA에 해당이 됩니다. 뭐 옛날에 이게 자아 논문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2005년도에 자아 논문에서는 뭐 관련성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뭐 옛날에 나온 거고 자아인 거 봐서는 안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뭐 그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나온 게 있으니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알려진 거는 어쨌건 이 excessive TPA가 CCL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련성이 알려진 논문들이 더 있습니다. 2002년도, 2007년도, 2015년도 논문들에서 이게 관련된 요소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논문들에서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이게 뭔가 전십자인대에 문제가 생기는데 excessive TPA가 있으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냐. 어릴 때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에 성장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디포미티가 생기면서 TPA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뭔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벌써 작년 8월이네요. 8월에 소형견 CCLD에 대한 리뷰 논문 나와서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두 가지 컨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이오메커니컬하게 개에서의 CCL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에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컨셉 A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익세시브 TPA랑 관련이 있어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TPA가 올라가면 크레니얼 TBR 트러스트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CCL에 이제 부과되는 로딩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CCLD가 생길 위험이 더 크지 않냐 하는 이런 이론이 있었죠. 이런 맥락에서 이 CCLD랑 이제 excessive TPA에 대한 어떤 관련성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이오메커니컬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PA가 낮은 경우에 TPLO에 의해서 TPA가 낮아진 경우에 크레니얼 크루시얼 리가먼트에 걸리는 스트레인이 감소한다라는 바이오메커니컬 스터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히스톨로직하게는 뭔가 그런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배경이 되게 길었는데 논문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조금 슬픈 논문이긴 한데 일본에서 나온 논문이라서 이게 가능했는데 실험 동물을 이용을 했어요. 5마리의 건강한 비글견에서 일단은 TPLO 수술을 양쪽에 진행을 해가지고 타겟 TPA를 40도로 만들어서 이제 수술적으로 의도적으로 익세시브 TPA를 유발을 했습니다. 유발을 하고 나서 회복을 다 하고 TPLO 플레이트까지 제거를 하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제 바이레터럴하게 TPLO 적용을 했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타겟 각도로 TPLO를 진행을 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TPA의 변화가 없이 그냥 절골하고 TPLO를 그냥 플레이트를 적용을 하는 가짜 프로시저죠. 가짜 프로시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변한 TPA들은 밑에 이제 테이블 1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타겟이 한 10도 정도 됐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개를 최종적으로는 6개월 후에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안락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실험이 되고 이제 어셉이 되는 게 놀랍지만, 어쨌건 뭐 이 실험을 통해서 안락사를 한 개에서 이제 전십자인대를 채취를 했고요. 조직학적인 평가를 위해서 고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뭐 이 과정에서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손상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직학적인 처리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스테이닝 해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 뭐 밑에 막 사진도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조직학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익세시브 TPA가 있는 환자가 아니고 유도를 이제 실험적으로 해봤을 때 TPA를 실시한 것과 실시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TPA를 조정한 것과 조정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조정을 했을 때 TPA 각도가 낮아졌을 때 뭔가 바이메커니컬한 로드가 감소하고 그게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존슨 교수님이 이 에디토리얼에서 얘기한 문구가 뭐냐면 여기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과다. 이거는 처음으로 TPLO가 어떤 CCLD의 어떤 그 퇴행성 변화를 좀 늦출 수도 있다라는 조직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해서 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자체는 뭐 특별히 자세하게 알 건 없는데 결과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 여기는 존슨 교수님이 얘기한 게 더 중요한 기억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